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조차 궤변을 들어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함께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신속한 파면과 처벌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책임 떠넘기고 그런 보면은 인간적이지 못하고 너무 비겁해. 그런 대통령이 우리 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거든요. 법을 최대한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국민을 무시한 또 부하 직원들을 무시한 궤변의 형태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민들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한 채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죠.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정말 살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장사들도 안 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오가는 국도를 확장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예타를 통과하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넓어지는데요. 2030년 준공을 앞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흥읍에서 복내면까지 연결되는 국도 15호선입니다. 국내 유일의 발사 장소인 나로 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도로지만 왕복 2차로에 불과합니다. 국도 15호선은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대형차와 화물 운송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도 잦고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애로사항이 잇따랐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좀 확장이 돼야 되고 반드시 도로가 잡아져야 돼요. 그 또 우주 발사대가 있잖아요. 고흥군도 국도 15호선 확장을 위해 수차례 관계부처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왕복 4차로로 확장되면 고흥 복내 간 이동거리는 37km에서 31km,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으로 지금보다 35분 정도가 줄어듭니다.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인데 무엇보다 가장 기대되는 건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고흥군은 내년 민간 발사장과 2030년에는 국가산단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로 고흥군과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에는 총 5,10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예타 조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할 여수문화재단이 빠르면 오는 7월 출범합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변화와 도약의 시발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여수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시작해 재단 설립 계획과 타당성 검토 용역은 물론 전남도의 1차 사전 협의까지 모두 마쳤고 이제 전남도 2차 설립 협의만 남았습니다. 여수시는 1분기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조례제정과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을 거쳐 7월에는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으로 재단이 입주할 건물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은
문화예술진흥과 축제기획 운영 등 4개 팀 30명 안팎의 규모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 분야에 통일성 있고 일관된 정책 수행이 가능해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익사업 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 지원이 우선 기대됩니다. 행정 인력이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잦기 때문에 이제 문화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서 문화재단에서 또 문화재단을 활용한 후원이나 기부, 모금,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예술인과 지역민들에게는 창작과 관람, 여가와 복지라는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자연 문화를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 기회를 다양하게 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현재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목포시 등 8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고 올 상반기에는 나주시가 설립할 예정이며 광양시와 고흥군 등도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된 문화예술 지원 전담 조직의 출범으로 문화 거점 도시를 향한 여수시의 행보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설 명절이면 세뱃돈으로 쓸 신권 찾는 분들 많았는데요. 최근엔 계좌이체나 전자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이런 설 복돈 풍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빳빳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보고 새 봉투에 고이 넣습니다. 신권 10,000원으로 70만 원만 부탁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른 오전부터 세뱃돈으로 쓸 신권을 교환하러 온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신권 좀 갖고 왔어. 이거 이제 우리 손지들하고 이거 주면서 우리 애들 가족이 전부 다 건강하라고. 설 연휴 전 화폐 교환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은 이 본부에서만 하루 평균 250명. 명절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과거와는 달리 신권 교환을 위해 찾는 고객 수는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설 명절 이전 전국의 화폐 교환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66,419건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든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전자결제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금 수요는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면 그러니까 명절 때 사람들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줄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계좌이체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계좌이체나 기프티콘 사용이 늘면서 명절 세뱃돈 문화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설 전 한국은행의 화폐순 발행액도 5년 사이 1조 원가량 감소했는데 추석 명절의 경우에도 화폐순 발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이제 요즘 거의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전하던 명절 복돈. 새 지폐를 봉투에 고이 넣어주던 마음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라남도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8천여 세대에 농수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꾸러미는 완도 전복과 신안 우럭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됐으며 대상자들은 사전 문자를 통해 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도내 한부모 가정의 월 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만 원씩 인상돼 아동은 23만 원, 청소년은 3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챙겼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여수 수산시장을 방문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특산물을 구매했습니다. 또 상인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민생경제 지원 대책 등도 설명했습니다. 저희 여수 MBC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MBC가 지역민들의 동향을 뉴스 제작에 충실히 반영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지역 산단업체 불황으로 새해부터 불어닥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취재와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신명건설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장흥회 임직원 일동 2,342만 원, 여수 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회 의원 일동 200만 원, 순천시 왕조 일동 조례 대광 로제비양 아파트 주민 일동 138만 8,460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중흥 5차 아파트 주민 일동 121만 220원, 여수시 둔덕동 한려아파트 12통 234동 주민 일동 45만 5천 원, 순천시 왕조 일동 조례 골드클래스 3차 305, 306, 307, 308동 41만 5,700원, 72통 비봉택지 주민 일동 30만 원, 덕암동 15통 주민 일동 27만 원, 삼산동 유토파인빌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상동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순천시 황전면 월산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애교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 사이가 예상되고 낮 최고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1.5m, 먼 바다에서는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오는 2035년까지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 실현을 위해 관광객 2천만 명 유치와 관광경제시장 2조 원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미래 관광 전략을 공유했으며 이번 용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관광 추세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등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5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민물 가마우지대 배설물로 백화 현상이 발생한 장군도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덮개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여수시에 따르면 가마우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해 드론으로 그물을 설치했으며 봄철에는 고압수를 뿌려 나무를 세척할 예정입니다.